예, 민심동행 상임지도부 제5차 회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부 모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환절기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만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정치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고 차갑습니다. 정치 환멸에 대한 국민적 냉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만나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노력조차도 무가치하다라고 느끼실 만큼 현재의 정치권이 양산해낸 정치 혐오와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양산시킨 기성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는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겠다고 나선 소위 3지대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당이 무엇입니까? 정당은 뜻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수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결사체입니다. 헌법 제8조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헌법기관이고 공직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지는 자율적 기관입니다. 그동안 정당은 헌법이 부여한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적 도구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정치 철새, 야합, 이합집산 등을 거듭해 반복해 오면서 국민적 신뢰를 깎아왔습니다. 정치 독과점을 깨겠다고 약속했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현실론에 무너지며 기득권과 야합하면서 해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은 소멸되고 지금의 정치적 신뢰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정당이 비전과 가치라는 원칙을 저버린 철저한 대가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바꿔내고 싶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적대적 공생관계를 무너뜨려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심 100% 민심 동행 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폴리틱스를 바탕으로 평범한 보통 시민들 한 분 한 분께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정치 효능감과 만족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교하게 조직화된 명품 스마트 정당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은 국민 앞에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념 혼합적 잡탕 정당을 만들게 되면 정당은 떴다방과 유사한 임시 조직체가 되고 매 선거철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기회주의의 만남의 광장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심 동행은 확고한 비전과 가치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한 노선과 대안 세력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민심 동행은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다원화의 시대 정신을 제안합니다.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정치로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무너진 공화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헌법 제1조의 가치부터 대한민국 리셋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 형태는 스마트 폴리틱스를 중심으로 CRM과 액티브 시스템 그리고 ISO 인증과 정치 고관여층과 저관심층을 나누어 맞춤형 접근을 하는 투트랙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당원이 소모품이나 당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단순히 소모되고 버려지는 기존의 구조에서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
당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고 또 당에서 활동하면 그 보상을 정당하게 누리는 합리적 보상 체계까지 갖추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의 공공성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하여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헌법 제7조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가치까지 이루기 위한 서비스 정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결국은 IT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달라지는 시대에 달라진 기술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공유와 개방과 경쟁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인 로봇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CRM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경영은 정치권만을 제외하면 기업과 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시대 변화에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변화에 무감각하고 관심조차 없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치 기득권 독과점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폴리틱스를 활용한 수권대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민심 동행이 하겠습니다. 달라진 시대 변화를 온몸으로 수용하고 가장 앞에 서서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경쟁시키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를 국민만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경쟁하면 독과점 기득권 구조는 반드시 깨집니다. 공급자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민심 동행은 높아진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정치가 국민만을 위해서 올바른 경쟁을 하도록 정치권의 소중하고 진지한 울림이 되겠습니다.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겠습니다. 민심을 여의도에 전달하고 정치를 국민들의 안방으로 친절하게 잘 배달하겠습니다. 스마트 폴리티스가 바꾸어 나갈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현수 상임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 김현수입니다.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연 3천만 원도 못 번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점점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34.5%, 즉 750만 2천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 혼자 사는 노인, 특히 청년층에서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속의 연예인들과 전혀 딴판인 모습입니다. 주거, 생활, 부채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지난해 겨우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에 비하면 45%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세밀하게 보면 1인 가구 중 61.3%가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채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3,65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셈입니다. 사회복지 제도도 다인 가구 중심으로 1인 가구에게 많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수당 형태로 연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럿이 함께 사는 가구보다 빈곤율이 훨씬 더 높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덜 받는 구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범죄 발생률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높습니다. 범죄와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더 치밀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오는 203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다인 가구에 맞춰진 각종 제도의 범위를 넓혀서
홀로 사는 우리 국민들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혁 비상임운영위원 우리 조직국장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2023년 연말은 따뜻한 연말이 되고 계십니까? 2023년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나빠진 가정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주머니는 가볍게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반성하고 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과거 무력화 정부가 있었다면 현재는 무관심 정부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무관심하고 무관심이 이처럼 장기화된다면 국민은 인구 제한과 함께 자연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라는 두 글자, 이 두 글자가 가지고 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각자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외에 가족과 사회 구성원도 책임지는 무게감 있는 주제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무관심, 국정 운영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국민의 삶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졌고 2023년의 연말은 지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부터 누적된 고통으로 인해 삶이 편안하지 않은 차가운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표만 얻으려고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선거 승리만 골몰하지 말고 미래 세대와 국가 공동체 운영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 민심동행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면서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발언을 마쳤고요. 이후의 과정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